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코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토픽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쭈코 채널에 미국 생활이나 미국 취업, 미국 유학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은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 않고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네, 가능합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영어를 발음도 좋고 어휘력도 좋고 막 샬라샬라 소름 끼치게 원어민처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신에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선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딱 제가 진짜 딱 그 수준이고 제가 딱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또 짤막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뉴욕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남아서 일을 하기까지 한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서는 첫 해외 유학이었고 첫 해외 취업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약간의 어학연수나 영어 캠프 같은 경험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그다지 막 영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얼마나 어학연수가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제발 새길로 새나가지 않고 이 토픽에 집중을 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의 한 10년을 뒤로 거슬러 내려가서 저의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한국적인 그런 학생의 영어 학습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문법이나 아니면 직독직해 이런 거에는 사실 조금 자신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솔직히 막 너무 잘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능 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평균 2등급 정도는 했고요. 공부할 때도 가장 재미도 있었고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영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고 이제 미국 학교로 편입을 하려면은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토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점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93, 4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처음 25살 때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막 영어를 엄청 잘했다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뭐 살다 왔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저의 영어 실력을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봐보세요. 저 6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 마쳤고요. 지금 멀쩡하게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에피소드 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저의 썰들을 쫙 한번 풀어드리자면은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그럴 때 저도 당연히 못 알아듣는 말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번 정도는 다시 되물어보기는 하죠. 미안, 나 너 말하는 거 놓쳤어, 다시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걔네가 뭐라고 말을 해주겠죠.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다든지 그 사람이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한국말에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고 뭐 서울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억양의 차이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개인적인 습관상 뭐 어떤 사람은 말 끝이 흐린다든지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특색 때문에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yeah, I got it 이러고 일단은 아는 척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회사 내 이제 채팅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눈칫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얘가 요런 말을 했겠거니와 라고 약간 추측을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한테 채팅을 보내는 거야. 야, 맞다,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뭐라라고 한 거 그거 맞지? 스피킹이 아닌 이렇게 채팅에
흔적이 남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걔가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다시 타이핑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해했던 말에 틀렸다 혹은 생뚱맞은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네이버 때리면 되죠. 누가 뭐라 한다고. 심플합니다. 모르면 검색하면 돼.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한 게 맞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당연히 뭐 전화 인터뷰가 됐건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인터뷰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말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너무 어버벅거린다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등등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애당초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당신을 뽑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특히나 아주 다양한 도시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피스를 가게 되면은 진짜 뭐 유럽 사람들부터 에이시안부터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퍼펙트하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도 외국인이고 쟤도 외국인이고 어차피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일했던 어떤 회사에서 영국 출신의 아트 디렉터이셨어요. 물론 영국은 당연히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당연히 유창하게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영국 영어 발음 특성상 악센트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사실 저 잘 못 따라 하는데 워터 막 이러시잖아요. 특히나 막 뉴욕 발음은 버터 한가득 심어가지고 워터 막 이러는데 너무 발음의 그런 갭이 나한테 너무 심했던 거지. 그래서 그분이랑 일할 때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다시 묻고 내가 외국인인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착한 상사를 만난다면. 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가 업인 사람이니까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필드에서 일을 하시게 되실 텐데 회사에서 쓰는 어휘라든지 아니면 대화의 주제가 다 그게 그거야. 그나물의 그 반찬이야. 어차피 제가 늘 쓰는 말은 뭐 폰트 사이즈를 늘려라 줄여라 레이아웃을 뭐 일리 해라 저리 해라 애니메이션 속도를 빠르게 해라 느리게 해라 기타 등등등 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그리고 제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막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다른 뭐 시리어스한 토픽에 관해서 사담을 나누지 않는 이상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은 다 웬만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거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기본적으로 저희 쪽과 같은 이런 디자인은 막 이따만한 막 서적을 읽고 학문을 파서 연구하고 막 논문을 쓰고 막 이런 전공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본인이 작업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나의 작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것이 저희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 대화나 단어가 다 거기서 그거야.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의도가 뭐고 컨셉은 뭐였고 나의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있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아, 그래서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뭐 과제로 옵션 A를 해가지고 갔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막 영어를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근데 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예를 들면은 돌발 질문이나 뭐 돌발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올까봐 겁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옵션 B, C, D, E, F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가서 나는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을 안 해도 돼. 썰라썰라.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사실상 비주얼로 보여주는 게 더 파워풀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 번은 제가 어떤 수업을 들어봤었는데 다른 그 유학생 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분은 약간 영어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답답할 정도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분이었는데 처음에 교수님이 첫 번째
피드백을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무슨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되게 이러고 되게 벙쪄서 있다 보니까는 교수님도 처음에는 천천히도 말해보고 돌려서도 말해보고 쉽게도 말해보고 했는데 끝내는 그분이 결국엔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폭발해가지고 옆에 있는 한국 애들 니네 저거 한국어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알려주고 나한테 영어로 얘기해달라고. 되게 창피했겠죠, 그분도. 제가 그때 더 절실히 느꼈던 거는 내가 나의 디자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더라면은 해외 유학이든 아니면 해외 취업이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의미 없잖아요. 내가 되게 비싼 돈 주고 해외 유학까지 왔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금 같은 말씀을 진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쏙쏙쏙쏙 뽑아먹어도 지금 모질랄 판에 그냥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면은 사실 저는 그거는 약간 돈을 버리고 있는 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끔 저기요 저는 진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본인이 진짜 미국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다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물론 저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막 눈에 띄게 영어가 사실 늘지는 않았어요. 뉴욕이라는 곳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점점 퇴화하는 도시예요. 하지만 저는 워낙 영어 실력이 정말 기본과 같은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막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성장을 하기는 했겠죠, 살면서. 그래도 사실 영어 실수를 아직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툭툭 영어를 뱉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치사, 단수복수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완전 한국 스타일 영어 교육을 받은 게 너무 티나네. 사실 그런 게 되게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는 말하자마자 바로 다시 정정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럼 걔네도 다 이해해.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고치지 않는다고 해도 의미만 통할 정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you is so beautiful 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문법상 당연히 틀린 문장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의미는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아니, 나보고 나 예쁘다는데 뭐 그 말에 굳이 막 너 잘못 말했어, 너 그거 무슨 말이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똑같아.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실수들은 대충 어느 정도 의미만 맞고 커뮤니케이션만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직업이 오피셜하게 리포트를 영어로 써야 된다 할 때는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 없이 고급적인 문장을 사용하면서 프로페셔널하게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할 때에는 이 정도 실수는 귀엽게 눈 감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부시게 특출나지도 않고 실수도 많이 하는 저이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당당하게 생활을 하고 영어를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을 했는데 좀 약간 구리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막 뭐야 쟤는 무슨 미국 사는 애가 영어를 저것밖에 못해 라고 나를 흉을 본다 라고 하면은 난 속으로 그러지. 뭐래, 뭐 지가 그렇게 잘났으면 지가 코리안을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라. 아니, 맞는 말이잖아. 지는 뭐 우리나라 말 잘해? 나는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이 정도 해. 나 꿀리지 않아.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인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토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뭘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영상이죠. 나의 영어 실력을 까발리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어 실력에 너무 막 내가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 덜으시고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의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토픽으로 찾아올게요. 안녕!